안녕하십니까. 11월 마지막 날 30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대표를 모시고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 감독, 지휘하고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조자룡이 헝칼을 쓰듯이 허수아비의 칼춤 추어서 검찰을 황폐화시키고 법치를 망치로 만들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며 장 대표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론적으로 예. 이 사태에 대해서 장 대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이 국민 여러분,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이거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감방가게 생겼습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옵티머스 사건, 그리고 또 특히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청와대 지시로 이 서류를 444개나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고 하니까 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지금 온갖 꼼수에다가 이 탈법적인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은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열 총장 한 사람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절차를 다 무시합니다. 검찰청법, 여러 가지 헌법까지도 다 무시하는 그야말로 이 추미애 장관의 광란, 미친 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됩니다. 정말 이런 요즘 흔히들 추태라고도 하는데 이 광란, 추태, 이거야말로 총체적 국정 파탄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 검사들이 지난 주일에 평검사들이 연평장을 돌려서 정부의 법무장관에 대한 경고성 의견을 올리고 전국 지금 검사장 쪽에 3사람을 빼고 전원이 그리고 고검장 전원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까지도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걸 두고 여당은 검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검란이 아니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공격하는 법무부의 난동행위다. 예. 그런 점에서 법난이다. 예. 이 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는 진짜 법무부의 난동이죠. 어떤 사람이 신문에 보니까 이 법무부가 법자에다가 힘쓸 무자 법무부가 아니고 법이 없는 그 말 누가 참 잘 만들어냈었다. 딱 맞는 말이고요. 그야말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서울지검장, 동부지청장, 남부지청장 3사람하고 서울지검의 차장검사 4사람하고 빼고는 전 검사가 지금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말이 차장검사지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는 조남관 차장검사까지 오다 보니 뉴스 보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한테 이거 부당하다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 검사가 다 그러는데 지금 이 은필칭 말은 지금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검찰 개혁한다고 지금 그동안에 지금 설쳐왔는데 이번에 이 사태야말로 진짜 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요체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전 검사들이 문재인 정권 또 대통령의 말하자면 하명을 수행하고 있는 이 추미애 장관의 지금 반기를 들은 거 아니십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다 싶어서 오히려 이 사건은 참 역설적이게도 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만합니다. 초기에는 이제 금년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을 취임하고 나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등
2021년에 울산시 부정선거 사건은 그 피의자의 꼭지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예, 예. 그 13명을 기소할 때에 40회의 대통령의 언급이 있어요. 대통령을 위하여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의 그 친구, 선후배, 절친한 친구 겸 선후배인 송철호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게 제가 보기에 선의로 보면 의리를 지킨다는 점이 있을지 모르나 이 국가원수 대통령으로서는 순간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칼 끝을 피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외에도 줄줄이 대통령이 관련이 지금 말씀하신 그 원전 중단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측근 실세들이 여러 게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 추미애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이게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되돌릴 수 있겠어요, 이걸? 뭐 제가 볼 때는요, 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운을 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윤석열 총장 그대로 두었다가는 문재인 정권이 직접 말하자면 범한 범죄 사실들이 다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윤석열 총장 해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퇴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위는 강행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그걸 통고받고는 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라고 아마 해임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저지해야 할 제도권 이 세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 어떻든 국회의원 104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이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저항적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이 국민의힘은 정말 이 여당을 지금 도우고 있는 것이지 여당을 엉증은 놔두고라도 제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마침요, 요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 날 전주에 갔었습니다. 왜 갔느냐 하면 전주에서 문재인 정권의 이 국정 행포를 규탄하는 차량 시위를 합니다. 차량 시위를. 그 첫날은 한 차 5대, 5명이 나와서 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3일째, 3번째였는데, 그런데 한 15명이 나와서 전주 시내를 쫙 한 바퀴, 말하자면 문재인 물러가라, 뭐 추미애 사퇴하라, 이런 그 깃발을 차에다가 세우고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앞으로 이게 민심이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참 좋겠다. 또 확산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간절히 하게 되는데 그날 제가 이분들이 이제 사전에 점심 때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서로 정보도 좀 교환하고 하려고 갔는데 딱 만나자마자 제 일성이 뭐냐 하면 선생님 지금 문재인 정권도 문제지만 야당 국민의힘이 문제입니다. 아주 뭐 통렬하게 이 국민의힘은 자기네들이 지금 이 정권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뭐 대정부 질문인지 뭐 하는 거 전부 다 그냥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즐기고 있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중대한 책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 이 정권과 맞서서 싸울 의향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모양이 아니냐. 선생님이 그 사람들 좀 쫓아낼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사실 그런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제가 해명하기도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했는데 이 정말 제1야당이 문제입니다. 제1야당의 국민 상당수 또는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힘당 이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대표가 지도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당에 제가 화풀이 할 생각 없어요. 예. 괘씸하고 그렇지만 화풀이 할 생각 없고 이 사태를 엄중하게 봐야 되는데 토 일요일 날 이틀 동안 청와대 그 입구에서 그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몇 명씩 릴레이로 이렇게 피켓 들고 그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 거기에 토요일 날 김종인 위원장이 나타난 거. 근데 예고래가 카메라를 찍혔지요. 그 일부 방송에도 나왔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게 어제 나왔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얼굴 비치는 게 화면에 나오고 그들이
코멘트가 뭔가 하면 김종인 대표가 세상에 이런 행위를 처음 봤다 이러고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게 대통령이 숨는 데는 아주 노하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성명을 발표했어. 대변인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당은 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강의하느냐. 서초동을 가야지. 그리고 핵심 실세 윤건영은 대통령이 미주알 고주알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사람 만나주고 의견을 발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완전히 깔보고 얕잡아가 본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야당 당수거든. 김종인 씨가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기껏 그 피켓던 사람들 악수해주고 등 들겨주고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을 처음 본다. 청와대 입구까지 갔으면 당 대표가 나타났다 그러면 긴장을 해가지고 경찰이 둘러싸든지 그 길로 면회실에 가거나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왔다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 대통령이 직접 만나가 면담 신청을 하라. 신청을 뭐 전화로 할 게 아니라 그냥 가라 말이야. 가서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게 우선거리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금 1인 시위를 하는데요. 뭐 신문에 좀 사진도 좀 실리고 텔레비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요. 국민들이 야당이 저렇게 하면 뭔가 좀 이 정부가 좀 정신을 좀 차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계속 들러리서는 말하자면 제2중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힘이 안 설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문재인 정권도 문제지만 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끝장내겠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결의가 없는 것도 굉장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칼춤을 추게 하는데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이 문재인 이 대통령이 야당복이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 제1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전두환 정권 50 초기에 이 정권이 정당을 이 사람을 배분을 해가지고 정당을 만들었죠. 거기 이제 제1야당이 민주한국당, 민한당인데 그 지금 딱 민한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명을 발표하는데 행동을 안 하거든. 그리고 1인 시위를 그렇게 아주 무기력하게 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는 법무부 청사 과천 앞 광장에서 민주주의 사망 상여 행렬 시위를 했어요. 그 화면에 보니까 유튜브에 제진 굉장히 사람이 모이고 경찰관들도 엄청 모였어. 그 파급을 저지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요일 날 계속되고 그 광진구의 추미애 장관 집 앞 대로변에서도 똑같은 시위를 하면서 릴레이로 연사들이 연설을 해요. 아니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을 제야에서 대신해주고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1야당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저도 이제 당원인데요. 정말 부끄러운데요. 이거 진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종식해야 됩니다. 종식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정말로 무엇보다도 야당다운 투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 당 내부 문제가 돼서 너무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특히 초선 의원들이요 전부 다 뭐 전부는 아니겠죠. 세상에 대부분이 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돼가지고 투쟁성이 없다 하는 이런 말들이 있던데 제가 봐도 정말로 일리 있는 말이고 앞으로 하여튼 야당이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질책도 하고 또 격려도 아울러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의 완결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이틀 뒤 12월 2일까지 예산안 통과 법정 시기인데 앞으로 48시간 안에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려가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예산안과 같이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제1야당이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막아낼 의지도 별로 없는데요. 없고요.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이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불법, 특히 부정, 불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렵게. 뭐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참한 운명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나 세상에 이런요, 썩은 고목나무도 밀어내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누가 밀어낼 거냐? 국민이 밀어내야 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 국민 여러분께 꼭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다, 뭐 민주주의의 문제다, 뭐 이 검찰 개혁의 문제다, 뭐 추미애 씨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분의 문재인 정권의 즉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폭거가 그대로 만약에 먹혀든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제멋대로 합니다. 제멋대로. 국정 운영을 제멋대로 할 때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국민이 전부 다 피해 봅니다. 국민이. 그래서 특히 이제 제멋대로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권 관계에 있는 모든 일들은 저 사업부터 심지어는 뭐 시민운동 차원에까지 전부 다 문재인 정권의 추종자들, 우군 세력들한테만 다 이권 걸린 사업도 다 주고 뭐든지 하든 저 통반장까지 전부 다 문재인 세력에 붙은 사람들한테만 줍니다. 이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실제로는 이 민주주의의 파괴인데 그냥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파괴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 모든 면에서 다 이게 피해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집값 문제입니다. 이 집값 정책에 대해서 지금 24차례 이 주택정책을 새로 내놨는데도 집값은 이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집 가진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이럴 정도로 말하자면 주택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 그대로 둡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즉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어도 국민들은 다 개돼지들이니까 들고 일어날 줄 모르니까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은요 이렇게나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공시지가를 전부 다 올려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올립니다. 약 3배 정도 올립니다. 500만 원 내던 거를 지금 한 1,500만 원 이렇게 내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언론에서는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는 뭐라고 또 이걸 또 두둔하고 또 이런 또 세금 너무 올랐다고 하는 국민들을 비난하는데 그 논리가 뭐냐 이렇습니다. 집값이 5억 원 올랐지 않았느냐? 집값이 5억 올랐으면 세금 500만 원 내던 거 1,500만 원 내는 거 1,000만 원 되는데 5억 올랐는데 1,000만 원 내는 거 그것도 못 내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 또한 국민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고 모독하는 겁니다. 집값 올린 거요. 누가 올렸습니까?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저거 멋대로 지금 공시지가 올린 거 아닙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본래 이 세금과 관련한 중대한 말하자면 명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답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본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재산세는 최소한에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정권은 지금 뭐 계속 지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이유로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계속 지금 세금을 가지고 선심서시 쓰면서 세금 더 거두기 위해서요. 집값 올려놓고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더 거두는 이런 거 이걸 어떻게 일부러 이게 계획적으로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고 계획적이든 안 계획적이든 결국 이러한 이 국정행포의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이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윤석열 총장 몰아서 쫓아내고 공수처까지 생기고 이러면 1년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뻗쳐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비롯한 모든 기소된 사건, 수사적인 사건, 잠복하고 있는 부패 사건 이게 전부 덮어져요. 예. 그럼 상당 기간 덮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정부패는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인데 문제는 제1야당이 이 국민의 분노를 조직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장 대표 이렇게 나오신 김에 예. 제가 지금까지 이 방송에서 삼가했던 말씀을 한 가지 해야 되겠는데 김종인, 주호영 씨는 50대 야당이 어떻게 군사정권하고 싸웠는지 어떻게 싸워서 국민의 분노를 조직해가지고 6.29에 이뤘는지 그 오늘 공부 좀 해요. 예. 그 공부 좀 해야 돼요. 예. 지금 야당이 없는 거예요, 야당이. 야당이 없고요. 우군 세력이 있을 뿐입니다. 우선 이거는요. 정말 당 대표인데 이런 말씀 하기 참 민망한데요. 요 며칠 전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시킨 바로 다음 날 김종인 대표가 일부러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 기자회견을 내용을 듣고 정말 이 양반은 아주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가려고 작심한 사람이구나. 야당 대표가요, 추미애 장관을 시켜서 하는 그 직무정지라고 하는 이 횡포를 보고 그걸 비난하기 위한 기자회견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주호영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호영 대표는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 그냥 말하자면 겸손한 언어를 쓰는데 이것은 야당 대표는 말이죠. 자기 개인 대표가 아니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야당 대표의 발언에는 국민의 분노와 저항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려고 그러면 야당 대표 내놔야 돼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근데 이 말이 저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전주 가서도 들었고 온갖 군데 가서 다 듣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야당 좀 정신 좀 차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좀 질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몫인데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젠가 이 사태가 불행하게 종결되면 이 정권 담당자, 대통령과 법무장관, 실세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야당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돼. 이 야당에게 처절한 책임을 물어야 돼. 이것 들이라고 해서는 미안한데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처절한 책임을 묻고 그 다음 단계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 장 대표가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권 지금 하는 행태는 정말 비유하기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군사 독재 정권 때도 이래나 안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막갑합니다. 그냥 너는 뭐 지져라 묻는 간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정권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오래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나 또 이분의 추미애 사태 이전에 이미 국정이 총체적으로 파탄나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 파탄, 안보 실종, 교육 붕괴, 외교 고립. 여기에다가 더 나쁜 것은 국민을 대립시키고 갈등하고 서로 투쟁케 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국민의 소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지금 광화문 일대는 지금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만은 광화문 중심부에는 지금 서울시가 지금 집회를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매주 수요일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 힘을 좀 축적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100만 명 이상이 광화문으로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반드시 저희가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박찬용 대표님은 지난날도 군사덕저정권과 싸워서 많이 투쟁했기 때문에 우리 박 대표님 모시고 열심히 할 겁니다. 특히 우리 박찬용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가장 높은 이 정치 평론을 그동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정치 의식 또한 굉장히 저는 높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또 제가 나왔을 때 또 많이 관심 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내일 모레 되면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한테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서 저는 해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때 뭐 검찰, 지금 검사들도 검사장 전부 다 대검 차장검사, 말이 차장검사지 현재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그 다음에 6개 지금 고검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전부가 지금 들고 일어나는데 이것만 가면 안 됩니다. 결국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하는 수요 집회에도 많이 나와주시고 앞으로 끝장내는 그런 이 광화문 국민투쟁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경복궁역, 지하철 경복궁역 예. 3호선 예. 6번 출구 예.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3시 경복궁역 6번 출구에 예. 국민저항 대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